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XRP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만 빨리 갑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은 기다리십니까? 저는 제 영상을 기다립니다. 제가 쇼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3시, 6시 이렇게 1분짜리 2개가 그지같이 편집을 해서 그냥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뒷말 다 잘라놓고 그냥 제가 원하는 문장이 왔을 때 그놈을 그냥 캡처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참 이 미디어라는 게 요새는 각양각색이죠. 어떻게든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영상들, 그건 뭐 지금 공중파 방송도 혈안이 돼서 썸네일을 아주 자극적으로 씁니다. 저의 썸네일이 좀 자극적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에 좀 자제해 주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자극적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맞지 않는 분들은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과감하게 끊어주세요. 중독됩니다. 중독이 제일 무섭죠. 어쨌든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들께 어렵지만 힘들지만 지치지만 지겹지만 조금이나마 엷은 미소를 짓게 해줄 수 있는 방송이면 좋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돈도 좀 벌렸으면 좋겠죠. 비트TV 이야기대로 XRP를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되셨으면 좋겠죠. 저도 항상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유튜브는 저와 직접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공간은 아니죠.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비교적 저를 신뢰하시죠. 아주 얇은 신뢰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디지털은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통화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XRP를 신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손을 가슴에 얹어서 비트TV를 신뢰하는지 XRP를 신뢰하는지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신뢰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개개인을 신뢰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신뢰하지 말고 XRP도 신뢰하지 말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신다면 어쩌면 이 시기에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다다른 그 운명과도 같은 시기이겠죠. 그거를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참 저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잔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리플 가격은 XRP 가격은 929원. 제가 며칠 전에 건강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하락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FOMC 회의 제롬 파월이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5.5%까지 금리를 상승을 시켰어요. 5.25에서 0.25를 플러스해서 지금은 5.5%. 자, 그리고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건국 이래 최대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3.5% 그리고 미국은 5.5%. 금방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외환 유출. 아니 5.5% 주는 대로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참 아이러니한 환율. 누가 시세 조작을 하고 있는 건지 환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아주 안정적인 가격선 1271원을 잘 버티고 있어요. 1300원도 아니고 요새 나온 데이터들은 참 믿기가 힘들죠. 특히 제가 신뢰하지 않는 데이터가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믿지 못하겠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솔직히 못 믿겠어요.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이런 공식적인 데이터들 참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의 금리 발표를 하면서 데이터를 내놓는데 6월 데이터와 7월 데이터가 거의 똑같아요. 몇 줄 빼고는 똑같은 복사 붙여넣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성의가 없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돈을 쓰는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까지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제정책, 그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팀장 제롬 파월이 금리 발표를 하는데 그 전달에 썼던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 참 그지 같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을 항상 힘들게 하죠. 지치게 하죠. 경제에 관심 갖지 못하게, 정치에 관심 갖지 못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게 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시스템이죠. 개미들이,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그들이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대중들에게 브로드캐스팅을 해도 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갑구나, 그랬구나, 아이고 저 사람 욕보네, 고생하네, 이러고 있죠. 왜 그럴까요? 10시까지 일을 하고 소주 한잔 했더니 1시가 되어버렸고,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지하철에서 경제 뉴스를 듣는 게 아니라, 정치 뉴스를 듣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음악을 듣겠죠. 그래야만 오늘 또 열일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결국 그들이, 금융 세력들이, 특수 자본가들이 대중들을 이끄는, 대중들을 몰아세우는 그들만의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잔소리가 좀 심했죠. 금요일이라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XRP 가격은 0.9397달러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 금리 발표, 선반영 뭐 이런 거겠죠.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00원 갔다 조정 들어왔죠. 그러면 다음 타겟은 1400원입니다. 1400원 갔다가 또 조정을 할 걸로 비트TV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XRP 차트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 XRP란 코인이, 요놈이 차트를 본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차트적 관점에서 XRP 가격을 예측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누가 뭐래도 지금 XRP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놈인데, 거래의 도구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화폐의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게 안 되면 XRP는 별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자가 탄생을 하겠죠. 부의 이동은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의 이동은 시작됐어요. 부자들이 돈을 버는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조만장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고, 어제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부자의 조건, 디지털 시대,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신흥갑부, 현금 부자, 어디서 탄생을 할까요? 결국 이 통화정책, 거래의 도구가 바뀌는 그 시기에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를 구경하려고 비트TV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차트적 관점에서 XRP를 판단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대중들은 이런 숫자들을 중요시하죠. 궁금해하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차트적 관점에서 얼마 갈 거다 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숫자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언제 던질까, 언제 나올까, 또 언제 살까 되게 궁금하죠. 항상.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 하죠. 개수, 평단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 이런 걸 신경 쓰지 말라고 할까요? 이 말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을 해놓고 제가 이 말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게 되면 투더문이다. 가게 된다는 건 투더문이라는 건 사용이 된다는 거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600원이든 2,000원이든 4,000원이든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 자리는 간다. 기다리면 간다. 던지지 마라. 손절하지 마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꽃구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안에 XRP란 코인은 미국 경제는 전 세계 트렌드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던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여러분들께 뿌릴 건데 이걸 잘 버티실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만족해 하지도 마시고 실망스럽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갈 거면 가고 지금 가격에서 더 떨어질 거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그럴 때마다 떨어졌네, 오르네 이래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삶은 여러분들 충분히 사시겠지만 복불복 아닙니까? 복불복. 지금 나의 선택이 5년 뒤에 나를 결정을 하고 지금의 선택은 5년 전에 나의 선택이었다. 맞죠? 5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대로 펼쳐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든 분명 그 선택은 5년 뒤에 여러분들을 만들겠죠. 아니 뭔가 정성을 쏟고 투자를 했는데 5일도 아니고 5개월도 아니고 5년은 봐봐야 되지 않을까요? 5년 안에 100달러를 가든 1000달러를 가든 10달러를 가든 다시 0.1달러를 가든 그거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차를 바꾸지 않고 집을 바꾸지 않고 어쩌면 가장 큰 기회로 보고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도구로 XRP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이 바뀌면 여러분들만 바뀝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들의 삶까지 바뀔 건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매서운 눈보라 없이 무서운 어둠이 없이 그리고 한여름에 죽을 듯한 땡볕이 없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0배, 1000배의 수익을 원하면 마이너스 90% 정도는 가볍게 미소 지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운이, 여러분들의 운명이 지금 이 시기에 맞닥뜨려서 여러분들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웃으세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심란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웃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꿈이란 걸 생각해 본 적 참 오래되셨죠. 그리고 항상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꿈을 구체화하라고 하죠. 요거 해본 적 있으세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99%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을 지금 먹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그냥 배만 부르면 돼요 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XRP를 차트적 관점에서 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다음 포지션은 1,400원일 것 같습니다. 항상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세요. XRP 사지 마세요. 개수 별로 안 중요해요. 평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XRP 차트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기관 투자자 참여의 중요성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결국 뭉탱이 돈이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차피 개미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르죠. 큰 돈을 움직이는 그들, 그리고 그 돈들은 항상 투자처를 찾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자금들은 결국 다시 그 판때기로 돌아온다. 투기를 좋아하는 돈들은 항상 투기를
또 찾는다. 이제 그런 돈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런 돈들은 항상 걱정을 하는 게 내 돈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 세금을 내도 좋다. 다만 내 돈을 국가라는 곳에서 잘 지켜주길 바란다. 100배, 10배, 1000배 원하지 않는다. 그냥 100억이 150억만 돼도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각으로 기관들의 투자가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리플과 SEC와의 소송 결과였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국가 정부에서 리플과 SEC 소송의 판결을 가지고 요놈을 근거로 요놈대로 진행하자, 블록체인 기술 사용하자, 인류를 한 번 더 진화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런 이야기가 쏠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74%, 2024년 어쩌면 2023년 말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74%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머지 26%의 띨띨한 기업들은, 기관들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도 충분한데, 지금 들어오면 더 큰 혜택, 이득을 볼 건데, 그들은 항상 뭘 추구합니까? 안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계신 거세요. 배뽀가 좋으세요? 배짱이 좋으세요? 배짱이 좋은 건지 배뽀가 좋은 건지, 아니면 리플 이름이 이쁜 건지 비트TV 영상을 너무 많이 보신 건지,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셨고,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영상을 이곳저곳 기웃기웃 하셨죠. 그런데 그런 선택들이, 그런 판단들이 이제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 시간이 좀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피부로, 머리로, 생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큰 돈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빡빡 올려야 되겠죠. 그 중에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이 된다면 더더군다나 좋겠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애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했다더라. 워런 버핏이 XRP를 샀다더라. 지금 산 게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줍줍하고 있었다더라. 이런 기사들, 아주 대중들을 현혹하는, 미치게 하는, 지금 사지 않으면 진짜 모질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인드를 주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스멀스멀 공중파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월스트리트 암호화폐 거래소 EDX 마켓, 계속해서 지금 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홍보를 할까요?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을 먹으려고, 큰 돈을 흡수하려고 꽤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월가에서 암호화폐가 돈이 될 거라는 걸 진즉 알아차렸죠.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그들의 공사, 권도영 자르고 FTX 자르고 샘 뱅크만 질르고 모질이 만들고,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잘잘한 거래소들 정리하고, 블랙록 들어오고 제롬 파월 입 털고, 또 한번 금리 올리고, 그리고 짠짜라짠짠짠짠 EDXM, 충분히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 탈중앙하지만 우리는 탈중앙화 싫어. 모든 걸 들여다볼 거야. 어떤 놈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XRP를 홀드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볼 거야. 그리고 세금 매길 거야. 검은 돈 사라지게 할 거야. 장외 거래도 우리는 감시할 거야. 그런 작업들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미 정부에서 슬슬 움직이고 있죠. EDX 마켓, 탈로스라는 트레이딩 플랫폼과 협력하기로 발표를 했다. 기관들의 돈을 다 먹겠다. 기관 고객들에게 유동성과 커스터디 서비스, 트레이딩 툴을 제공하기로 했다. EDX 마켓은 초대형 금융사 시타델, 피델리티, 그들과 SSL을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제 영상 잘 보시고 궁둥이 딱 붙이시고 손가락에 기부스 하시고, 그래도 던지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한 번 더 5년 뒤에 여러분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XRP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저만 빨리 갑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은 기다리십니까? 저는 제 영상을 기다립니다. 제가 쇼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3시, 6시 이렇게 1분짜리 2개가 그지같이 편집을 해서 그냥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뒷말 다 잘라놓고 그냥 제가 원하는 문장이 왔을 때 그놈을 그냥 캡처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참 이 미디어라는 게 요새는 각양각색이죠. 어떻게든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영상들, 그건 뭐 지금 공중파 방송도 혈안이 돼서 썸네일을 아주 자극적으로 씁니다. 저의 썸네일이 좀 자극적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에 좀 자제해 주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자극적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맞지 않는 분들은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과감하게 끊어주세요. 중독됩니다. 중독이 제일 무섭죠. 어쨌든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들께 어렵지만 힘들지만 지치지만 지겹지만 조금이나마 엷은 미소를 짓게 해줄 수 있는 방송이면 좋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돈도 좀 벌렸으면 좋겠죠. 비트TV 이야기대로 XRP를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되셨으면 좋겠죠. 저도 항상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유튜브는 저와 직접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공간은 아니죠.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비교적 저를 신뢰하시죠. 아주 얇은 신뢰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디지털은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통화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XRP를 신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손을 가슴에 얹어서 비트TV를 신뢰하는지 XRP를 신뢰하는지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신뢰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개개인을 신뢰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신뢰하지 말고 XRP도 신뢰하지 말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신다면 어쩌면 이 시기에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다다른 그 운명과도 같은 시기이겠죠. 그거를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참 저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잔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리플 가격은 XRP 가격은 929원. 제가 며칠 전에 건강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하락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FOMC 회의 제롬 파월이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5.5%까지 금리를 상승을 시켰어요. 5.25에서 0.25를 플러스해서 지금은 5.5%. 자, 그리고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건국 이래 최대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3.5% 그리고 미국은 5.5%. 금방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외환 유출. 아니 5.5% 주는 대로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참 아이러니한 환율. 누가 시세 조작을 하고 있는 건지 환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아주 안정적인 가격선 1271원을 잘 버티고 있어요. 1300원도 아니고 요새 나온 데이터들은 참 믿기가 힘들죠. 특히 제가 신뢰하지 않는 데이터가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믿지 못하겠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솔직히 못 믿겠어요.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이런 공식적인 데이터들 참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의 금리 발표를 하면서 데이터를 내놓는데
6월 데이터와 7월 데이터가 거의 똑같아요. 몇 줄 빼고는 똑같은 복사 붙여넣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성의가 없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돈을 쓰는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까지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제정책, 그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팀장 제롬 파월이 금리 발표를 하는데 그 전달에 썼던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 참 그지 같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을 항상 힘들게 하죠. 지치게 하죠. 경제에 관심 갖지 못하게, 정치에 관심 갖지 못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게 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시스템이죠. 개미들이,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그들이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대중들에게 브로드캐스팅을 해도 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갑구나, 그랬구나, 아이고 저 사람 욕보네, 고생하네, 이러고 있죠. 왜 그럴까요? 10시까지 일을 하고 소주 한잔 했더니 1시가 되어버렸고,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지하철에서 경제 뉴스를 듣는 게 아니라, 정치 뉴스를 듣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음악을 듣겠죠. 그래야만 오늘 또 열일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체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결국 그들이, 금융 세력들이, 특수 자본가들이 대중들을 이끄는, 대중들을 몰아세우는 그들만의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잔소리가 좀 심했죠. 금요일이라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XRP 가격은 0.9397달러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 금리 발표, 선반영 뭐 이런 거겠죠.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00원 갔다 조정 들어왔죠. 그러면 다음 타겟은 1400원입니다. 1400원 갔다가 또 조정을 할 걸로 비트TV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XRP 차트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 XRP란 코인이, 요놈이 차트를 본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차트적 관점에서 XRP 가격을 예측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누가 뭐래도 지금 XRP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놈인데, 거래의 도구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화폐의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게 안 되면 XRP는 별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자가 탄생을 하겠죠. 부의 이동은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의 이동은 시작됐어요. 부자들이 돈을 버는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조만장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고, 어제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부자의 조건, 디지털 시대,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신흥갑부, 현금 부자, 어디서 탄생을 할까요? 결국 이 통화정책, 거래의 도구가 바뀌는 그 시기에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를 구경하려고 비트TV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차트적 관점에서 XRP를 판단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대중들은 이런 숫자들을 중요시하죠. 궁금해하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차트적 관점에서 얼마 갈 거다 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숫자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언제 던질까, 언제 나올까, 또 언제 살까 되게 궁금하죠. 항상.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 하죠. 개수, 평단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 이런 걸 신경 쓰지 말라고 할까요? 이 말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을 해놓고
제가 이 말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게 되면 투더문이다. 가게 된다는 건 투더문이라는 건 사용이 된다는 거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600원이든 2,000원이든 4,000원이든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 자리는 간다. 기다리면 간다. 던지지 마라. 손절하지 마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꽃구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안에 XRP란 코인은, 미국 경제는, 전 세계 트렌드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던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여러분들께 뿌릴 건데 이걸 잘 버티실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만족해 하지도 마시고 실망스럽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갈 거면 가고 지금 가격에서 더 떨어질 거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그럴 때마다 떨어졌네, 오르네 이래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삶은 여러분들 충분히 사시겠지만 복불복 아닙니까? 복불복. 지금 나의 선택이 5년 뒤에 나를 결정을 하고 지금의 선택은 5년 전에 나의 선택이었다. 맞죠? 5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대로 펼쳐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든 분명 그 선택은 5년 뒤에 여러분들을 만들겠죠. 아니 뭔가 정성을 쏟고 투자를 했는데 5일도 아니고 5개월도 아니고 5년은 봐봐야 되지 않을까요? 5년 안에 100달러를 가든 1000달러를 가든 10달러를 가든 다시 0.1달러를 가든 그거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차를 바꾸지 않고 집을 바꾸지 않고 어쩌면 가장 큰 기회로 보고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도구로 XRP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이 바뀌면 여러분들만 바뀝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들의 삶까지 바뀔 건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매서운 눈보라 없이 무서운 어둠이 없이 그리고 한여름에 죽을 듯한 땡볕이 없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0배, 1000배의 수익을 원하면 마이너스 90% 정도는 가볍게 미소 지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운이, 여러분들의 운명이 지금 이 시기에 맞닥뜨려서 여러분들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웃으세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심란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웃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꿈이란 걸 생각해 본 적 참 오래되셨죠. 그리고 항상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꿈을 구체화하라고 하죠. 요거 해본 적 있으세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99%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을 지금 먹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그냥 배만 부르면 돼요 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XRP를 차트적 관점에서 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다음 포지션은 1,400원일 것 같습니다. 항상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세요. XRP 사지 마세요. 개수 별로 안 중요해요. 평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XRP 차트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기관 투자자 참여의 중요성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결국 뭉탱이 돈이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차피 개미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르죠. 큰 돈을 움직이는 그들, 그리고 그 돈들은 항상 투자처를 찾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자금들은 결국 다시 그 판때기로 돌아온다. 투기를 좋아하는 돈들은 항상 투기를 또 찾는다. 이제 그런 돈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런 돈들은 항상 걱정을 하는 게 내 돈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
세금을 내도 좋다. 다만 내 돈을 국가라는 곳에서 잘 지켜주길 바란다. 100배, 10배, 1000배 원하지 않는다. 그냥 100억이 150억만 돼도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각으로 기관들의 투자가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리플과 SEC와의 소송 결과였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국가 정부에서 리플과 SEC 소송의 판결을 가지고 요놈을 근거로 요놈대로 진행하자, 블록체인 기술 사용하자, 인류를 한 번 더 진화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런 이야기가 쏠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74%, 2024년 어쩌면 2023년 말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74%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머지 26%의 띨띨한 기업들은, 기관들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도 충분한데, 지금 들어오면 더 큰 혜택, 이득을 볼 건데 그들은 항상 뭘 추구합니까? 안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계신 거세요. 배뽀가 좋으세요? 배짱이 좋으세요? 배짱이 좋은 건지 배뽀가 좋은 건지, 아니면 리플 이름이 이쁜 건지 비트TV 영상을 너무 많이 보신 건지,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셨고,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영상을 이곳저곳 기웃기웃 하셨죠. 그런데 그런 선택들이, 그런 판단들이 이제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 시간이 좀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피부로, 머리로, 생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큰 돈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빡빡 올려야 되겠죠. 그 중에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이 된다면 더더군다나 좋겠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애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했다더라. 워런 버핏이 XRP를 샀다더라. 지금 산 게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줍줍하고 있었다더라. 이런 기사들, 아주 대중들을 현혹하는, 미치게 하는, 지금 사지 않으면 진짜 모질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인드를 주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스멀스멀 공중파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월스트리트 암호화폐 거래소 EDX 마켓, 계속해서 지금 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홍보를 할까요?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을 먹으려고, 큰 돈을 흡수하려고 꽤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월가에서 암호화폐가 돈이 될 거라는 걸 진즉 알아차렸죠.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그들의 공사, 권도용 자르고 FTX 자르고 샘뱅크먼 지르고 모질이 만들고,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잘잘한 거래소들 정리하고, 블랙록 들어오고 제롬 파월 입 털고 또 한번 금리 올리고, 그리고 짠짜라짠짠짠짠 EDXM 충분히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 탈중앙하지만 우리는 탈중앙화 싫어. 모든 걸 들여다볼 거야. 어떤 놈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XRP를 홀드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볼 거야. 그리고 세금 매길 거야. 검은 돈 사라지게 할 거야. 장외 거래도 우리는 감시할 거야. 그런 작업들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미 정부에서 슬슬 움직이고 있죠. EDX 마켓, 탈로스라는 트레이딩 플랫폼과 협력하기로 발표를 했다. 기관들의 돈을 다 먹겠다. 기관 고객들에게 유동성과 커스터디 서비스, 트레이딩 툴을 제공하기로 했다. EDX 마켓은 초대형 금융사 시타델, 피델리티, 그들과 SSL을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제 영상 잘 보시고 궁둥이 딱 붙이시고 손가락에 기부스 하시고, 그래도 던지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한 번 더 5년 뒤에 여러분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